모란봉악단 철수 후폭풍이 거셉니다. 김정은의 옛 애인으로 알려진 현송월 단장의 이야기까지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소식과 더불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4주년을 맞은 북한의 동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유민주연구원 유동열 원장, 전 국정원 실장을 지내신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모란봉악단 철수 사건과 관련해 며칠이 지났는데도 온갖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모란봉악단, 김정은이 만든 악단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파급력이 클 줄은 몰랐는데 예상하셨나요? 네, 이 모란봉악단이 공연을 3시간 앞두고 철수할 거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상상 못했는데 이 북한에서 김일성 시대 또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의 대표적인 악단들이 있습니다. 뭐 왕대산 악단, 그다음에 뭐 보천보 전제 악단, 그다음에 이제 이 김정은 시대에는 이번에 그 모란봉 악단을 이제 만들었죠. 네.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모란봉 악단이 김정은 시대 출범과 동시에 나타나면서 뭐 미키 마우스 복장을 하고 나타나서 굉장히 사람들 놀라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가 나이가 젊기 때문에 자기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악단을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왔기 때문에 현재 김정은의 그 각별한 그 보호하에서 네. 모란봉 악단이 북한 주민들의 그 어떤 그 사상적인 그런 그 리더로서 그러니까 특히 김정은이의 그 우상화 작업을 앞장서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악단이라 네. 봐야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사태를? 예, 그 대단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 모란봉 악단이 2012년에 이게 이제 결성이 됐는데요. 올 지금 12월 말까지 네. 무려 김정은이가 공식적으로 공연을 관람한 게 19번입니다. 작년에는 무려 7번을 관람했어요. 모란봉 악단의 공연을 김정은이가. 네. 올해는 이제 2번밖에 안 했는데 올해는 이제 9월달에 그 큐바 대포단 왔을 때 하고 10월 19일 날 그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공연 때 모란봉 악단 봤는데 불과 4년도 안 됐는데 네. 북한의 최고 통치자인 김정은이가 무려 19번을 관람한다는 것은 그 힘이 실리는 거죠. 네. 그 정도 대단한 악단인데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불과 3시간을 앞두고 철수했다는 것은 이게 상당히 이제 이례적인 일이고 네. 국제적인 관례에도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여러 보도가 있었지만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북한 김정은의 정책 결정 패턴입니다. 지금까지 김정은 통치 시대를 보게 되면은 네. 패턴이 뭐냐면 첫째는 즉흥성입니다. 충동성, 전격성. 이게 바로 이제 김정은 정권의 정책적 패턴인데 바로 그걸 열심히 보여주는 거죠. 3시간 만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관철이 안 되니까 돌아와라. 이 충동적이고 즉흥적 결정이 아니면은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앞으로 제2, 제3의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김정은의 이 정책 결정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네, 단순 공연이 아니라 정치적으로까지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급력이 컸던 것이다라는 정리 들어봤는데요. 양국에서 그런데 확실히 이유를 밝히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설만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도 중국에서도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길 바라는 걸까요?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번 사건을 묻고 싶습니다. 묻고 싶어서 네. 현재 뭐 정확한 논평도 하지 않고 또 지금까지 자기네 그 SNS나 이런 그 홈페이지에다 올려놨던 것도 전부 다 기사를 좀 삭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런다면 처음부터 모란봉 악단을 중국에 보낸 것은 김정은이가 중국에 가기 위해서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중국의 그 고위 대표단뿐만 아니고 중국 인민들에 대해서 북한과의 우호 관계를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보냈는 건데 정반대로 오히려 현재 북한과 중국 간에 별 문제도 아닌 거 가지고 네. 뭐 주로 이거 본인은 우리가 뭐 보도에 나왔지만은 김정은 우상화 가요가 너무 많다는 거, 그다음에 뭐 핵미사일 그런 장면이 나와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에서 그 정치국원급을 참석자 관람자로서 네. 정치국원급을 갖다가 당 부부장급으로 서너 단계 낮췄다. 이것 때문에 김정은이 화가 나서 철수했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중국도 원치 않고 북한도 원치 않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벌어졌는데 그걸 만든 건 김정은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쌍방 두 나라 전부 다 어떻게 해서 이번에 봉합을 하고 북중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음은 상했지만 그동안 좀 나아질 듯 했던 북중 관계가 여기서 이 일 때문에 더 나빠지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양국의 마음이 좀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런데 원장님, 바로 김정은의 옛 애인으로 알려진 현송월 단장이 이번 철수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철수 지시를 했다라는 건데 당연히 김정은이 지시를 마지막에 내렸겠지만 이게 정말 가능한 건지, 그렇다면 현송월의 파워가 그 정도인 건지도 궁금해요. 근데 먼저 과연 현송월이 김정은이 애인이었는가 하는 국내 언론에서 뭐 다 기정사실에서 나오고 네. 있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예. 겁니까? 그다음 만약에 정말 김정은의 애인이었으면요 저렇게 공개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 별장에다가 갖다 놓고 모셔야지. 네. 자기가 건드렸던 여자가 저렇게 돌아다니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수령 절도주의 영도 체제이기 때문에 수령이 한번 품은 여자를 갖다가 저렇게 내돌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실제로 그 자기 아버지 김정일도 그 유부녀의 성애임을 취했을 때 일체 대외 활동을 중단시켰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현송월이가 애대이라고 하는데 네. 과연 이게 맞는가 저는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현송월이는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무슨 파워가 센 게 아니에요. 저 문제에 있어서 그 철수를 결정하냐 마느냐는 북한에서 결정할 사람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김정은 하나입니다. 뭐 황병서도 거기에서 관여할 수가 없어요. 이건 북한 이른바 최고 존엄이라는 김정은이 결정하기 때문에 네. 그 지시사항을 이행한 것이 그 현송월이지. 현송월이가 현장에서 판단을 해서 철수를 건의한 것도 아니고 있었던 일 이러이러한 노래를 상영하려고 그러는데 중국에서 거절합니다라고 최희 노동당 제1부부장을 통해서 보고한 거죠. 보고하고 거기에 따라서 김정은이 지침을 줘서 철수한 거지. 현송월이가 뭐 파워가 세서 그런 게 아니다고 네. 보시면 되고, 다만 현송월이는 그 악단장으로서 모란봉 악단의 구성이라든지 멤버 또 훈련, 교육훈련 이런 거에 대해서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네. 그 이후에 일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전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정말 말씀대로 옛 네. 애인이 아니었든, 그리고 철수 지시를 뭐 하수인으로서 그냥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해도 어쨌든 김정은의 부인인 리설주로서는 현송월이 이렇게 부각이 되고 또 남편인 김정은과 이렇게 엮어서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심기가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들의 권력 다툼 어느 정도가 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너무 앞서 나간 질문인가요? 아닙니다. 아주 뭐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지금 우리 유동열 그 원장께서 말씀하신 데 되게 동의를 합니다. 현송월이 과연 김정은의 옛 애인이었느냐? 네. 전 뭐 애인이 아니고 김정은이가 어떤 연예인으로서 굉장히 좋아한 사람, 좋아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자 입장에서 리설주에서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고 네. 또 여자 부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결혼하기 전에 두 사람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네. 굉장히 시기를 할 수밖에 없고 바로 그 시기 때문에 현송월이 한동안에 뭐 처형설도 나오고 해서 한동안 연예 활동을 못했습니다. 못하다가 나타난 모습이 굉장히 꾀레지하고 뚱뚱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거 봐서는 굉장히 현송월도 마음고생을 많이 하다가 아마 마음고생을 시킨 것은 분명히 리설주일 가능성이 크죠. 네. 예. 근데 어쨌든 간에 현재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 김정은 리설주는 89년생입니다. 그러면 만 26세고 네. 현송월은 만 37세입니다. 나이 차이가 꽤 있군요. 여자 나이가 11살 차이 나는데 그다음에 또 현송월이는 남편이 있어요. 남편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현송월을 좋아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억측이고 지금 현재 단장으로 간 것도 네. 뭐 예술적인 그런 재능, 그다음에 옛날에 자기가 또 그 사람의 예술 뭐 음악이라든가 그런 작품에 대해서 좋아했기 때문에 단장으로 보낸 것이지 옛날 애인이기 때문에 보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모란봉 악단 철수 사태로 인해서 시끄러운 가운데 북한에서 노동당 대회와 관련한 좀 애매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하고 다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당 정치 사업에 화력을 집중하여 그들을 당 정치관 소리로 힘있게 불러일으킨다면 삼천매기 공장의 방대한 현대화 공사를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다음 해의 10월 10일까지는 얼마든지 끝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원장님, 문제가 된 부분이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다음해 10월 12일까지 이 부분인데 이게 오해가 되다 보니까 조선중앙통신에서도 다시 보도를 내서 노동당 대회는 예정대로 내년 5월 초에 열린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왜 저렇게 방송이 나간 걸까요? 저 이제 워딩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그냥 들으면은 네. 그 10월 10일로 연기한 것처럼 느껴져요. 듣는데 잘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지난 게 다음 해니까 내년에 5월 초에 열리니까. 네. 근데 사실상 이제 북한에서 이 김일성, 김정일 체제와는 달리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면서 나름대로 그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전에는 그냥 수령인 김정일, 김일성이가 지시하면 되는데 조선노동당 정치국 전원회의를 통해서 결정서를 발표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도 이제 절차적 정당성을 담당한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때문에 36년 만에 열리는 제7차 노동자당 대회를 갖다가 그 이런 절차적 정당성 없이 그렇게 방송 멘트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게 번복이 된다면 조선노동당 그 중앙위원회 당 중앙회 전원회의에 그 정치국 전원회의에 결정에 의해서 연기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 좀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상의 문제라면 이게 예. 단순 실수라는 건데 검증을 미리 많이 아니, 실수가 하지 아니라 않습니까? 우리가 저 방송을 받아들이는 우리 측에서 잘못 해석한 거죠. 제일 먼저 나온 게 일본이거든요. 네. 저 방송을 수신하고 북한 중앙통신 수신하고 일본 쪽에서 문제를 제기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언론들이 다 받았는데 네. 그 나왔다시피 전후 문맥을 보면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은 저는 아까 금방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공식적으로 연기를 결정할 때는 그 정치국 결정서가 위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제7차 노동당 대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대회를 기점으로 최룡해 등 이 혁명 2세대 퇴진이 본격화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차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원로들도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2세대가 다 퇴진을 하게 될까요? 김정일 시대에는 자기 아버지가 죽자마자 김정일은 뭐 어떤 논문을 발표했냐면 혁명 선배를 존대할 때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 원로들을 굉장히 예우를 합니다. 네. 원로들 예우를 할 때 예우를 하는데 실권을 주지 않죠. 원로들 예우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직책을 주면서 그 예우를 하고 그다음에 실권은 젊은 사람들한테 되게 부부장급들, 네. 차관급들한테 이제 힘을 실어줍니다. 아마도 김정은이도 그와 같은 그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0 넘은 뭐 김영남이나 김기남, 최태복, 그다음에 네. 뭐 양영업 이런 사람들을 뭐 일거에 퇴진시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별 힘이 없는 자리에 다 전부 다 네. 포진시켜 놓고 자기가 임명한 새로운 젊은 사람들을 갖다가 실권 있는 자리, 뭐 조직지도부 뭐 부부장이라든가 선전선동부 부부장 이런 자리들, 그다음에 군에서도 뭐 총정치국, 뭐 선전부국장, 뭐 조직부국장 이런 거 요직에는 자기 젊은 사람을 다 놓고 네. 나머지 별로 이제 실권도 없고 그 명색만 그렇듯한 자리에는 노인네들 갖다 놓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으니까 일거에 제거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정일이도 73년도에 후계자로 결정이 되면서 네. 뭘 했냐면은 3대 혁명 소조원들을 100만 명을 갖다가 노동당 당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노동당 당원이 200만에서 300만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자기 사람이죠. 네네. 김정은이도 현재 최근 들어서 이제 청년을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청년을 강조하고 최근에 백두산 발전소도 영웅 청년 발전소라 했고 이 청년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래서 이 청년들 층에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 당원으로 해가지고 노동당을 완전히 그 자기 개인당화 하려고 노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원들의 세대 교체는 내년도에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모두 물갈이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 사람을 어떤 자리에 앉힐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원장님, 17일이 김정일 사주기입니다. 북한 매체를 보면은 매일매일 김정일의 업적을 띄우기 위한 여러 가지 보도를 내보내고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이 생각하는 김정일 어떤 인물입니까? 많이 존경을 받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일성 같은 경우는 네.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존경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김정일 때는 그 존경 의도가 떨어졌죠. 네. 떨어졌고 이 김정은 때는 이제 완전히 이제 상당히 그 당 간부들은 일단 바짝 엎드려야 자기 목숨이 자기 또 직책이 유지되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현재 북한에서 이 김정은의 통치의 이 동력이 뭐냐면은 김정은이가 정치를 잘해서 북한 주민이 존경하는 게 아니라 공포 정치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정군 고위 간부라든지 북한 주민이 정말 김정은이를 자기의 통치자로서 존경해가지고 잘 모시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 공포 정치를 하기 때문에 안 모시면 죽기 때문에 바짝 엎드려 있는 이러한 공포 정치의 그러한 그 문제 때문이기 때문에 사실상 김정은이의 북한 주민들한테 만약 여론조사를 한다면은 뭐 불가능하지만은 한다면은 김정은의 지지도는 상당히 낮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북한에서는 북한 주민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북한 주민의 의지가 의식화되고 조직화되어 가지고 힘으로 작용할 때는 그게 의미가 있지만은 네. 북한 같은 수령 절대주의 포갑 체제에서는 북한 주민의 의사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존경하든 뭐든 당 방침으로 수령의 방침으로 누르는 형상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대대적인 선전선동을 통해서 김정은이가 죽고 난 이후에 이 김정은 시대에 와가지고 이러한 치적을 벌였다. 사실상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눈에 보이는 거 막 대규모 건축물이라든지 상징물을 많이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내에 김정은이가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네. 엄청난 건설 사업을 벌려가지고 대규모 건축물들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거를 자랑하면서 이 청년 이제 젊은 김정은이가 이 조선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한다고 아마 계속 그 선전하는 계기로 활용할 것입니다. 네. 제가- 12월에 참 네. 제가 조금 이제 추가를 하자면은 황장엽 노동당 비서가 우리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왔지 않습니까? 그 양반은 여기 와서 김일성을 비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되든 간에 그 김일성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나 당정 그 고위 간부들은 네. 그 상당한 그런 존경심을 가지고 탈북한 이후에도 국내에 들어와서 거의 비난을 안 합니다. 네. 그 정도로 김일성에 대한 지지도가 한 100이나 된다 한다면은 김정일은 거기 한 반쯤 되고 그다음에 김정은은 또 김정일이 한 40% 되고 그래서 김일성을 10이라 그러면 김정일이는 5 정도 되고 김정은이는 2 정도 된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 지지도가 한 80%를 잃어버린 거죠. 그 정도로 김정은이는 지지도가 낮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김정은이 아버지가 아닌 할아버지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좀 설명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네, 말씀드려보니까요. 김정일 서거 4주기가 됐죠. 그리고 남북 당국회담도 결렬이 됐습니다. 또 모란봉악당 공연도 취소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는데요. 북한이 도발 카드를 꺼내들기가 쉬운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예, 근데 아까 서거라는 표현은 좀 존대하는 거니까 뭐 김정일 사망 4주기 하면 되는 거고요. 뭐 우리가 포갑 통치한 김정일 갖다 네네. 서거라고 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북한이 그 도발 원점이 확인되는 이러한 도발은 못 합니다. 왜냐하면 추모 기간이거든요. 네. 추모 기간에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은 도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추모 기간 때는 배제를 하고 다만 도발 원점을 그 숨길 수 있는 사이버 테러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은 북한이 추모 기간 동안에 도발하기는 좀 어렵지만 다만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북한이 하도 비정상적인 집단이고 거기에다가 더 나가서 김정은이의 정책의 패턴이 매우 충동적이고 즉흥적이기 때문에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한 그 도발은 못하고 다만 무력 시위는 할 수 있습니다. 무력 시위는 뭐냐면은 아까 같이 장거리 도쿄표를 발사한다든지 하는 무력 시위의 가능성은 높지만은 우리를 하는 제한적인 무력 도발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말이죠. 현재 북한이 그 뭐 핵실험을 한다든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는 그런 문제는 이번에도 이제 모란봉악단 철수 때문에 벌어지긴 하지만 북한과 중국 관계가 얼마큼 개선돼 가느냐 네네. 하는 부분하고 또 남북한 관계가 얼마나 개선되는데 달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김정은이가 중국을 방문하려면 너희들이 일단은 핵실험 같은 거 하지 말고 도발하지 말고 남북 관계 개선하는 2가지 전제권을 걸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는 뭐 당대회도 있지만은 네. 김정은이가 중국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정은이가 중국을 갈 수 있고 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핵실험도 안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안 할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일이 꼬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모란봉악도도 철수하고 남북 당국간 회담했는데도 별로 성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2가지 사건이 자꾸 벌어졌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내년도 5월 달에 네. 당대회를 개최하면서 뭔가 업적을 해설하려고 하면 남북 간 관계 개선해서 뭘 좀 얻어먹든가 네. 아니면 중국에 뭐 갔다 와도 중국에서 무상 문제를 받든가 하는 거 내세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은 오히려 반대로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해서 그걸 업적으로 내세워가지고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갈 수 있다.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여간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네.
그 당대회 직전까지 동향을 좀 면밀히 주시해 봐야 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